네, 오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지금 하락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다시금 상승 동력을 키우고 있는 특히나 코스피 시장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장 힘을 내길 바라겠고요. 유망 종목도 제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종목 선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인데 스몰캡 유망주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예, 오늘은 뭐 업종이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네. 희망의 빛이 있고 특히 이제 2023년에 기대될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해봤습니다.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종목이 벽산이 되겠습니다. 벽산 오늘 마침 또 4%, 5% 내외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뭐 건축자재 원조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되겠죠. 예, 우선 과거 우리 이제 시골집에 슬레이트 지붕. 그래서 이제 한국 슬레이트로 설립이 돼서 77년에 이제 석고보드 생산 국내 최초로 예. 했습니다. 근데 이제 98년 외환위기 때 워크아웃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석고보드 공장을 매각을 하고 지금 이제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유리섬유라고 하죠. 이제 그라스 울이라는 쪽에 공장을 준공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벽산의 도약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주력 제품은 단열재하고 내장재입니다. 네. 단열재는 보온하거나 열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라스 울의 점유율이 35%, 미네랄 울의 점유율이 40% 정도 되겠고, 또 그 내장재인 석고보드는 경쟁 업체인 KC트로부터 사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점유율이 15%. 여기에 보면은 이제 KCC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네. 옛날 금강하고 고려하기 합해진 회사죠. 뭐 50에서 60%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 분야에 외산 업체들이 각각 끼어 있고 벽산은 이익권의 그런 건자재 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은 단열재가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반면 영업이익 기여도는 65%. 그리고 내장재는 매출 비중 30%, 영업이익 37%. 그래서 두 가지 아이템이 핵심인 그런 옛날 건자재의 명가였고 또 네. 원조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건자재 하면은 또 벽산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사실 건설 쪽 지금 업황이 네옴시티 이슈를 제외하자면은 그다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불확실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설을 하고 있다고요? 예, 시총 1,400억인 회사인데 증설을 무려 1,100억에 투자를 하고 상당하네요.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벽산이 건자재 업체라고 하지만은 매출 단일 품목으로는 석고보드가 좀 1인상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자기가 생산하는 게 아니고 상품 판매를 하다 보니까 마진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핵심 제품인 이제 유리섬유, 이제 그라스울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 대규모 증설을 합니다. 뭐 요약하자면 지금 캐파가 6만 톤인데 12만 톤으로 그러니까 더블로 늘리는 상황이 되고 네. 3만 톤은 내년 3월 그리고 3만 톤은 내년 12월 때 완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분야에 왜 갑자기 이런 환경에서 이 업체들이 이렇게 증설을 하는 것인가 따져봤더니 건축법이 개정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 몇 년 동안 뭐 대형 창고들 불이 났었습니다. 네. 이게 단열재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창고 공장 이런 부분들이 규모에 상관없이 강화된 거를 써라. 특히 이제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0.5mm의 그 얇은 알루미늄 강판의 사이에 심재 내용물이 들어가죠. 대부분 한 60% 정도가 스티로폼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폴리우레탄하고 또 이 그라스 울이 한 20%가량이 들어가는데 이 분야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스 울은 이 제품들에 대해서 대체를 본격적으로 할 거다 하는 측면이고 특히 이제 홍성 공장에 1,100억을 투자를 해서 이쪽은 샌드위치 패널 전용으로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21년에 샌드위치 패널용 그라스울 매출이 전체적으로 그라스울 매출이 870억이었는데 네. 24년에는 완공이 들어가는 건 1,900억 정도. 또 이 분야는 수익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벽산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그라스울의 증설을 통해서 매출 그리고 수익성이 특히 레벨업되는 구간을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이죠. 네, 그렇군요. 2024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수익,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도 좀 좋아질 이슈가 있나요? 예, 이제 내년 3월에 증설분의 절반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3월부터? 내년 상반기부터 예. 모멘텀이 생기고 있고 네. 이제 또 이제 계열사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인트, 도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적자가 좀 축소가 되는 과정이고 네. 또 이제 하츠라고 상장된 회사입니다. 이 환기 시스템 관련 쪽인데 아, 그렇죠. 예, 부엌에. 이쪽에는 이제 수익성 둔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벽산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 본다면 21년에 50억이었습니다. 네. 금년에 196억 정도로 보고 내년도에 230억 그리고 24년에는 300억대 정도까지 레벨업이 될 거다. 이런 측면입니다. 당연히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주가도 21년도에 연기금이 상당히 많이 샀었습니다. 네. 그때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주로 보고 벽산을 샀었는데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다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1,950원에서 2,100원 정도의 박스권을 지키면서 하단을 유지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3월 달이 되면 내년 3월 달은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증설 모멘텀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특별히 이 건축, 건설 시장 환경에서도 이 강화된 쪽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동안 벽사는 석고보드였지만은 사실상은 석고보드는 상품 판매였고 이제 그라스울이라는 쪽을 통해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 그라스울은 특별히 파유리, 깨진 유리를 주 원료로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또 환경 친화적인 상황이 좀 되는 거고 이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 실적이 2023년부터 나타나는 벽사는 지금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벽산에 대해서 20개 유망주로 가지고 오셨고요. 두 번째 기업은요. 예, 파버나인입니다. 파버나인 어떤 회사인가요? 예, 인식을 한번 바꿔서 볼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2013년경 이제 상장을 전후했을 때 이 회사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예. 그때 살펴보니까는 삼성 TV향 매출이 1,000억 정도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TV에 고급화된 TV에 프레임을 했던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이 TV향 매출이 2021년에 뭐 13%로 줄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인식이 파버나인 하면은 삼성 TV 관련돼 있다. 지금 뭐 TV 업계들 뭐 재고 때문에 난리인 상황인데 그렇죠. 수요도 이런 있지 인식을 않고.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지금 사업을 좀 따져보니까 금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등으로 좀 들어설 부분은 디지털 사이니지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화된 5개 광고판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 회사는 아노다이징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면은 전기 분해를 해서 산화 피막을 입히는 특히 알루미늄에 대해서 합금하고 정밀 가공하고 표면 처리하는 세계 최강자입니다. 이 최강자라는 이유를 단언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주 매출처가 삼성전자하고 GE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GE 쪽 매출이 26%로 점프업을 할 거고요. 네. 또 삼성의 의료기기 파트너입니다. 자,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은 23년에는 TV 매출이 9%로 줄어드는 상황인데 아직도 TV에 인식이 있다. 그래서 성장의 모멘텀이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고 이 부분에 또 마지막을 장실할 수 있는 거는 자동차, 특히 EV 쪽이다 이런 측면이죠. 네, 인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 분야별로 성장 모멘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우선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은 통신이 접목되는 5개 광고판이죠. 요즘 맥도날드 매장의 사이니지를 보면은 옛날에 5개 광고판이 아니죠. 아, 그래요? 이 맥도날드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 있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세계 1등이죠. 이쪽을 통해서 매출이 크게 일어나면서 24년에는 디지털 사이니지 매출이 550억 정도로 네. 이제 큰 매출이 좀 될 거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GE입니다. GE의 가전에 어떤 제품이 쓰일 것인가? 뭐 대표적으로 냉장고 세탁기에 손잡이, 네. 또 도어 이런 것들은 이제 알루미늄에 가공한 제품이 쓰이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중국 부품의 소싱에 대한 이슈가 미국 업체들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역시 GE도 이게 파버나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어제 그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렇죠. 환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면 내년에는 GE향 매출, 그러니까 글로벌 매출이라죠. 글로벌 매출이 51% 증가한 378억 정도로 역시 레벨업이 될 거라는 측면입니다. 의료기기 측면은 과거에 그 코로나 이슈가 한참일 때 매출이 크게 급증했다가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삼성 메디슨 초음파 쪽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엑스레이의 구동사업부의 파트너입니다. 이쪽 관련해서 이동형 엑스레이에 전체적으로 완전 조립이기 때문에 역시 매출 바운딩이 된다 하는 측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 쪽입니다. 네. 2017년 기사들을 보면은 파버나인이 글로벌 T사에 자동차용 외관용 제품을 조금을 하면서 크게 납품을 할 거다가 이제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성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알루미늄이라는 속성은
네 가지 보통 속성이 있습니다. 네. 가볍다. 그렇죠. 보통 철에 대해서입니다. 두 번째, 합금으로 다양한 쪽에 쓰일 수가 있다. 세 번째, 바이러스의 항균을 갖습니다. 마저간이라는 신미성, 장식성이 좋은 사항입니다. 자, 이게 이제 착안을 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파버나인은 자동차 쪽으로 내장재나 배터리향으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이제 12월부터 우리 자동차에 시트가 있습니다. 네. 이 시트의 밑에 레일이 있습니다. 이 레일 쪽이 지금 철인데 이걸 이제 드랄루민으로 바꾸는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매출이 12월부터 발생할 거고 이쪽에 대해서 계속 성장의 모멘텀을 찾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미래지만은 자동차향 매출이 가세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죠. 네, 기업이 변모하고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못 알아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실적도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지 간략하게 실적은 알아볼까요? 예, 실적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 네. 삼성 TV로 피크아웃을 한 상황에서 전년도에 59억 영업이익이었습니다. 금년도에 66억으로 안전한 상황은 된다 하고 2023년에는 80억 정도 그리고 24년에는 최고 실적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 네 가지 주력 성장 사업 부분의 꾸준한 매출 증가가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자동차행에서 커다란 특히 EV향 쪽에서 매출의 그림이 그려진다면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는 측면입니다. 과거 주가가 6,000원 정도까지 갔었고 네. 지금은 이제 3,400원대 바닥을 하고 3,700원 정도지만은 매력적으로 또 성장과 실적을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소형주다 이런 판단이죠.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